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공부를 둘째 가면 서러울 아이였어요. 저도 저였지만 제 동생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전설이라고 불리웠죠. 그런 저희를 엄마는 자랑으로 여겼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공부에 매진했던 어린 시절이었네요. 저희 남매는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런 제가 대기업에 입사 후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실 능력보다는 착하고 인간성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결심했고 연애할 때 너무 잘해줬기에 망설임도 없었죠. 하지만 주변에서 어느 정도 우려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진짜 힘들어.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결혼할 수 있겠어?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 남자친구는 그래도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던데? 처음이야, 그렇지. 너처럼 머리 좋은 애가 어떻게 집에서만 있겠어? 잘 생각해. 저와 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었고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나는 너 결혼해서도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할 거야. 솔직히 요즘에 누가 여자를 집에 들어앉히겠어? 여자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부담이 좀 됐었거든. 그럴 줄 알았어. 나 믿지?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달라지는 거 없을 거고 아이 낳아도 요즘에는 남자가 육아휴직도 쓸 수 있는 시대니까 걱정하지 마. 커리어를 중시했던 저에게 남편은 안심일 수 있는 말을 해주었네요. 나 진짜 포부 많고 욕심도 많아. 이게 자기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해도 일 열심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지. 당연하지. 자기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나도 다 아니까 걱정 마세요. 한편으로는 제가 결혼과는 맞지 않는 사람인 거 아닐까 싶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고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네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였어요. 수진이 얘기 많이 들었어. 공부 좀 했다고? 그래도 솔직히 여자는 애 낳고 살림하면 다 똑같지 않니? 여자가 공부 잘해봤자 어디다 써?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자는 여자야. 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회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응원은 한다만 우리 아들보다 직장 좋다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원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다? 항상 남편 알기를 신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래. 수진이 나한테 진짜 잘해. 그러면 엄마야말로 땡큐지. 우리 아들 혹시라도 자존감 낮아질까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남들은 직업 좋고 학벌 좋은 며느리 본다고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살림 잘하고 남편 공경 잘하는 며느리가 좋아. 제가 처음 받아보는 대우에 당황할 때였어요. 동네가 좁아서 솔직히 네 얘기 좀 들었다. 너 예전에 공부 엄청 잘해서 소문까지 돌았다며? 아,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내가 말했지. 살림하고 애 낳고 그게 진짜 능력이야. 어머님은 또 강조하셨어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진땀 빼는 모습을 보고 저라도 어머님께 대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죠. 우리 수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참 벅차다. 그래도 걱정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많은 애가 결혼하면 혹시라도 엄마처럼 살까봐 말이야. 엄마 절대 아니야. 이미 결혼 전에 약속 다 받아놨고 나 알잖아 욕심 많은 거. 그러면 다행인데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꿈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를 낳고 생활을 하랴 늘 고된 식당 일에 투자까지 뛴 적도 많으셨죠. 저만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 그리고 고마워요. 너희를 낳은 기쁨이야 뭐 다른 거랑 비교가 불가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었으면 해. 물론 니네를 낳아서 엄마는 무척 행복하지만
알겠어, 엄마.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수진이 참 예뻐합니다. 근데 사돈은 혹시 뭐 하세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식당 한 20년 했어요. 작은 백반집이요. 아, 식당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긴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지. 다 공부 잘하는 집 보면 배경이 있어요. 본인이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뭐라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온실 속에 화초를 자란 애들은 보면은 악착 같음도 없고 억센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는지 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는 그리고 나서 호호 웃으셨어요. 엄마, 수진이 억세지 않아. 누가 억세다고 했니? 그리고 억센 거는 살아보면 알겠지. 수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엄마 힘들게 사시는 거 알고 그렇게 공부한 거였구나. 하긴 개천에서 욕나는 게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이제 이해가 가네. 엄마도 표정이 안 좋아지셨지만 애써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수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머리 좋은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런 말하면 실례긴 한데 한 동네에서 그렇게 공부 잘했다면서 왜 우리 사돈총각은 재수를 해요? 아, 어머님, 동생이 하고 싶은 분야가 확실해서 그래요. 어머, 그래? 그래도 집안 사정도 생각해야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공부만 하면 되겠어? 안 그런가요, 사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죠. 남편에게 제 동생이 재수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저희 엄마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네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기싸움을 계속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필요할 줄 몰랐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거슬렸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은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간혹 시어머니네서 요리를 할 때였네요. 수진아, 너 칼질이 진짜 엉망이다.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러니? 아, 제가 요리는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라도 주말마다 와서 나한테 배워. 우리 아들이 내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시간 되면 찾아올게요. 아, 그리고 청소 좀 해줄래? 네. 당황했지만 어머님 말씀에 청소를 할 때면 수진아, 먼지는 안 보이니? 안경 써야겠네. 머리는 똑똑한데 눈은 안 좋은가 봐? 뭐든지 꼬투리를 잡으셨고 깔깔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나 봐. 단 한 번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밉성인가? 그냥 웃고 넘겨.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피곤하잖아.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무슨 말이야? 네가 너무 잘났고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가 괜히 나 기죽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드려. 솔직히 엄마도 내가 너한테 밥 얻어먹고 봉양받으며 사는 걸 원하지 않겠어? 내가 자기를 봉양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 그렇지. 여자가 맨날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는 밥도 안 차려주고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 나도 좀 그래. 나랑 결혼해서 남편 잘 봉양하고 밥 한 번 안 굶기는 게 네 일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지. 결혼 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던 남편은 금방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다정하고 속 깊은 남편인 줄 알았지만 남편은 한없이 가부장적인 옛날 남자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자주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죠. 자기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자기 밥 차려주려고 결혼했어? 그리고 연애 때는 아침 안 먹는다며. 나 연애할 때부터 회사 일로 바빴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아, 그건 아는데 결혼했으면 좀 가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 이거지. 너무 황당하다 진짜.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조금 새겨 들으라는 거야. 엄마도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대접 못 받을까 봐 그러시는 건데. 남편이 말하는 것을 꼼꼼히 듣고 있으니 황당했고 제가 참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참 허탈감도 들었죠. 그러다 저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퇴사한다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같은 돈을 벌더라도 내 시간을 따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해. 사실 퇴사는 원래부터 생각이 있었어. 아, 그래. 애 낳고 하려면 파트타임도 괜찮지. 당장에 우리가 벌이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잘 생각했어. 근데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완전 집에 들어앉겠다는 건 아니야. 나도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이게 지금 아니면 또 못 해볼 것 같아서 도전하려고 하는 거거든. 아, 그래. 뭐든 좋아. 그 회사 대기업이지만 너무 늦게 끝나고 야근도 많아서 별로였어. 자기야, 나는 진짜 자기가 응원해줬으면 좋겠거든. 내가 결혼을 한 이유도 내 편이 생긴다는 기쁨도 있었어. 근데 내가 뭐 할 때마다 좋아하지 않으면 슬플 것 같아. 아, 알겠어. 뭘 하든 지지해줄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쉬어. 그 좋은 대기업이었지만 너무 바쁘고 저 역시 일 욕심이 굉장한 사람이었기에 이 욕심을 다른 열정에 쏟아붓고 싶었어요. 물론 남편과의 갈등도 한몫했거든요. 수진이 퇴사한다고? 아까워라.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데 아니니? 네, 그래도 당분간 가정에 집중해보려고요. 하긴 그게 최고긴 하지.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여자는 공부 아무리 해도 결국엔 밥순이 신세라니까? 뭐 수진이가 밥순이라는 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오래 쉴 건 아니고요. 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늘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아이 갖기 전에 제 사업을 실현시켜 보고 싶어서요. 뭐 사업?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사업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 그거 할 동안 혼자 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 있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이 참 아리송하네요. 회사보다는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시면서 또 이 사람이 벌어온 돈을 제가 같이 쓰는 거는 싫으신 건가요? 제 말에 허가 찔린 듯 움찔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내 말은 같이 쓰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요즘 여자들이 누가 놀아. 그냥 나는 네가 회사도 좋은데 다니지만 바쁘고 하니까 우리 아들 밥 못 먹을까 봐 걱정되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지. 네가 거기 그만두고 그냥 작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신경 쓰라 이거야. 남들은 오히려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가정에 충실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 역시 제 일과 함께 가정에 충실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사업하면 처음에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걱정이다. 어머님은 제 사업에 남편이 1원 한 장 보탤까봐 전전긍긍 하셨어요. 아, 엄마 걱정 마. 수진이가 자본금은 다 모아놨는데 퇴직금이랑 뭐 합친 거 있나 봐.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퇴직금 모아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좋은데 여자가 포부만 커도 곤란해? 남자도 아니고 무슨 큰일을 한다고. 학벌 좋은 여자 며느리를 들여도 일이 곤란하다니까?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자기 너무 욕심이 많긴 해. 결혼했으면 싱글도 아닌데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잖아. 나 결혼 전부터 사업하고 싶다고 자기한테 얘기했었고 또 결혼해서 일 무조건 할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줄 알았냐?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큰둥하였어요. 가장 응원을 해줘야 할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네요. 하지만 저를 지지해주는 친정엄마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랑 수환이 어려서부터 수재에 영재소리 들었는데 그냥 들어앉으려고? 그런 생각 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당연히 엄마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네요. 그리고 전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한 발짝 다가갔어요. 디자인 브랜드를 런칭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딴지를 거셨어요. 집도 챙긴다더니 더 바쁘네 더 바빠. 아, 지금은 초기라서요. 그냥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애나 낳지 뭐 얼마나 떼돈을 벌여오려고 그러니? 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냥 여자는 밥순이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 딸 그냥 천문대 아무데나 보낸 거야. 그래도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네 동생도 뭐 재수한다며. 너도 사업한다고 우왕좌왕해. 네 동생도 재수한다고 뭐 확실하지도 않아. 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거는 생각 안 하니?
엄마는 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수환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하면서 아르바이트 중이고요. 엄마한테 손 안 벌려요. 그때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언니도 와 있었네. 엄마, 나 일 그만뒀어. 아니, 나보고 커피를 타래잖아. 미친 거 아니야? 여자들은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야. 사장이 시키면 할 수도 있지. 또 그만뒀어? 몇 번째냐 일 그만둔 게. 내가 커피나 타라고? 싫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고 재수시켜 달라고 했잖아. 엄마는 여자들 취집하면 된다고. 이런 작은 회사 경리를 누가 취집시켜줘? 언니 정도는 돼야 재벌 남자 만나 취집하는 거지. 안 그래요, 언니? 솔직히 우리 오빠에 비해 너무 아깝잖아. 얘는 지 오빠를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네 오빠가 어디가 어떻다고. 솔직히 여자 잘나봐야 다 똑같아. 네 새언니도 지금 회사 차린다고 하는데 뭐 소득 있어? 너 엄마 말 듣기 100번 잘한 거야. 얘 동생도 재수한단다. 내가 얘 엄마면 됐다. 말을 말자. 또 제 동생을 들먹이면서 저희 엄마가 힘들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다행히 신우이는 제 편을 들어주었네요. 여자 남자 차별 좀 그만해. 새언니가 잘난 건 맞지 뭐. 솔직히 요즘 여자가 잘나면 남자보다 더 잘났어.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주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듯 조용히 듣고만 있었네요. 당신 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원래 그냥 그런 스타일이잖아. 당신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남편은 멋쩍어 하면서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참 속상한 하루였고 그날을 계기로 더 사업에 몰두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1년 반쯤 지났고 드디어 제 브랜드가 런칭을 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SNS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백화점 입점 제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벅차서 울었는지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시어머니가 또한 제가 잘 되자 말을 바꾸셨죠. 수진아, 내가 뭘 했어? 너 지금 차린 회사 진짜 잘 돼간다며? 요즘은 진짜 여자들도 일해야 해. 우리 수진이가 사업 감각이 있었네. 근데 수진아,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이야. 오래 가는 게 중요하지. 한철 바짝 하고 망한 집 내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 당연하죠. 들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너 돈 좀 버니까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히 챙겨줘. 남자 자존심도 있고 네가 그래야 현명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남편 또한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게 배 아픈지 식사 자리 때는 꼭 제 동생을 물고 늘어졌네요. 그래도 우리 딸은 뭐 작은 회사지만 일이라도 하지. 수진이 네 동생 어떡해? 아직도 재수 중이니? 아니 그 정도면 그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뭘 그렇게 학교에 매달려? 인생은 시간이야. 그리고 그렇게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알아서 하겠죠. 어머? 너 네 동생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요즘은 현실을 봐야 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졸업하고 빨리 취직하라고 해. 그러다가 다 놓친다니까. 어머니, 제 동생 공부 잘해요. 영재의 수제 소리 듣던 애라고요.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마세요. 어머? 내가 걱정을 왜 하니? 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리고 니네 집안 유전자가 어떻게 둘한테 같이 갈 수 있어? 너한테만 몰빵돼서 네가 특출난 거지. 정말 혈압이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 나가는 제 자존감을 박살내는 재미로 지냈네요. 문제는 처음엔 안 그러던 남편 또한 점점 시어머니와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하고 창업 프로그램에서도 장려상까지 받았을 때였죠. 요즘 너 바쁘네. 상도 받고 진짜 좋겠다.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이제 내 월급은 그냥 너한테 용돈 수준 아니야? 아니지. 우리 둘 소득 합치면 든든한 거지.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 나보다 위에 있는 거 티내고 싶어서 퇴사한 거야?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엔 보면 완전 네 중심이잖아. 아니 내가 네 뒤에 묻힌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당신은 나랑 경쟁해?
난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우리 인생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면 뭐 배 아파?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제 동생을 비꼬기 시작했죠. 재수하는 애들은 괜히 부담만 커져. 수환이 혹시 너한테 뭐 용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너 나 몰래 수환이한테 용돈 주거나 하면 곤란하다. 내 동생도 못 챙기는 마당에 네 동생만 챙기면 안 되지. 걔도 빨리 정신 차리고 취직이나 해야 할 텐데. 내 동생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수환이는 남들이랑 달라. 나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어. 아니 그냥 뭐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남편과는 사이가 그렇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매번 그 집 며느리 대단하다는 말이 들려오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임신을 하라고 하셨죠. 너 아기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니? 저도 생각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정신도 없고 조금 안정화를 시키고 싶어서요. 여자 나이 금방 찬다. 이것도 다 떼놓치면 큰일 나. 얼른 낳아야지. 나 머리 백 발릴 때 낳을래? 그래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아이고, 돈이 애 키워주냐? 지금이 딱이야. 그리고 지금 안 낳으면 늦둥이라 힘들고 너도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이 중요해. 이제는 저를 볼 때마다 임신으로 시작해 임신으로 끝이 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 역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싶은 게 진지하게 아이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었죠. 일도 좋지만 저에게도 아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던 터라 사실 마음만 바꿔먹으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사무실이 늦게 끝나 퇴근하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영양제며 보약이며 잔뜩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가 바쁘니까 몸 챙기라고 내가 사왔어.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 지인이 약사라서 추천해 준 거거든. 요즘 난임도 많아서 이런 거 미리 챙겨야 해.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뭘 알아서 하냐? 솔직히 너 맨날 늦게 오고 좀 멈춰라 이제. 솔직히 네가 너무 앞서가니까 부담스러워. 무슨 뜻이야?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수진이 힘들게. 수진아, 아무 일도 아니야. 아니, 네가 임신하면 좀 멈추겠지. 일도 그렇고. 어디서 들었는데 여자가 너무 잘나도 남자가 안 풀린대. 그래서 나 주저앉히려고 임신 얘기한 거야? 어머님도 거기에 동의하신 거고? 아니, 수진아, 그게 아니라 맞네. 어머님, 저 아기 낳아도 어차피 일은 계속 할 거예요. 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이 정도까지 봐줬으면 그만해야지. 일이 뭐 밥 먹여줘? 난 너 그래서 애초에 싫었어. 여자가 너무 잘나도 얼마나 재수가 없는데. 큰 회사 다닐 때도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고 하잖아. 내 아들은 그럼 뭐 허수아비니? 네가 얼마나 집에서 내 아들을 무시하겠어. 다른 말 할 것 없고 임신 준비하고 좀 쉬어. 너 아니어도 회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사람이 뭐 하나 도와준 거 없고 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저희 사람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우리 가족 더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네가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본데 우리는 널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애 낳고 살림하는 기분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나대면 안 돼. 이 시애미 말 들어? 그날 밤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저를 대단하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늘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전 그날 울다 지쳐 친정 엄마 전화를 받았네요. 아니, 너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애 낳고 사업 그만하래. 나 잘 되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네? 뭐? 이것들이? 알겠어. 넌 가만히 있어. 홧김에 전화 온 엄마에게 펑펑 울었고 엄마는 제 눈물을 보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죠.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 들어서 넋두리 좀 해본 거야.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 좀 지쳐서. 그게 지친 거야? 내가 알아봤어. 얼굴에서 사람이 나타나거든. 아주 쫌생이들 같아가지고 지들이 누구 덕에 그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를 찾아가신 엄마였네요. 사돈, 저희 딸 능력 출중한 애예요.
임신해서 들어앉히려고 하는 거 저 정말 못 참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사위랑도 합의된 거잖아요. 애초에 집에 들어앉을 사람을 원했으면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야죠. 아니 사돈어른,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애 말만 듣고 참나? 솔직히 저희가 아이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수진이가 자꾸 더 사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집을 왔으면 선을 지켜야죠. 저희 딸이 선을 안 지킨 게 뭐죠?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는데 따뜻한 밥 한 번을 제대로 해준 적이 있나? 아니면 청소를 제대로 했나? 내가 말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임신을 해서 우리를 기쁘게를 해봤나? 순전히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잖아요. 이게 어디 여자의 본분인가요? 그동안 그럼 사돈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생활비 대준 사람 누굽니까?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가정을 잘 지키고 싶다는 수진이 때문에 혼자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딸 발목 잡고 주저앉히면 저 못 참아요?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가 심했어요. 사실 수진이가 노력하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장모님 심려 안 끼치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돈. 이만 진정하고 돌아가세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죠. 가정의 평화라고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임신도 하고 집에서 쉬라고 한 건데 그 말 좀 했다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좋은 뜻이면 본인들 말고 제발 며느리 좀 챙겨요. 밖에 나가 밤낮없이 일하는 며느리를요. 그날 엄마가 그렇게 난리를 쳐서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제 동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 될 줄 알았다.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축하해. 누나랑 엄마가 응원해준 덕분이지. 우리 매형이랑 다 같이 파티 한번 해야지. 그래, 매형한테 잘 얘기해서 날짜 한번 잡을게. 너무 축하해, 수아나. 정말 기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었지만 아빠 대신 저의 집안에 대들보 역할을 많이 했던 동생이었기에 제가 꽤나 의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은 제 동생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시큰둥해했어요. 솔직히 삼수했으면 붙을만 하지. 나이가 몇 살이냐? 나 같으면 진작 붙었다. 제 동생을 축하하기는커녕 비아냥대는 남편이었기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표정이 좋지 않아도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당연히 붙어야 했던 거 아니냐며 되묻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실망스러웠죠. 뭐? 다니던 대학 한 학기도 안 다니고 그때부터 매달렸던 거 알잖아. 그 사이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졌지. 처남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못할 망정. 참나. 축하야 하지. 아 맞다. 내 동생도 결혼한다는 말 들었지. 네 동생은 의대 합격이지? 내 동생은 의사 남자 물어왔다더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동생 공부 엄청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여자는 그냥 취직하면 그만이라고 공부 안 시켜준 거 알지? 그래서 맨날 격리 따까리만 하다가 인생 종친다고 그랬잖아. 근데 봐라. 걔 의사 사모님 되게 생겼어. 너같이 잘나면 뭐해? 넌 네가 힘들게 돈 버는데 걘 이제 걔 남편 될 사람이 돈을 아주 갖다 바칠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게 제대로 된 삶이야?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한테 돈 많이 달라고 안 하잖아. 남편은 제 말에 부들부들하였고 저 역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번 돈이 뭐 코 묻은 돈이라는 거야? 말이 좀 심하다. 당신이야말로 비교하잖아. 수환이 의대 붙었다는 것부터 비아냥거리고 요즘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 같아. 당신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지. 욕심 좀 줄이고 하면 어련히 사이가 좋아질까. 솔직히 이렇게 사업을 키워야 하는 것도 좀 그래. 남들이 뭐라는 줄 알아? 마누라 잘 만나서 퇴사하면 되는데 왜 회사를 다니냐고 엄청 갈고. 네가 내 심정을 알아? 그럼 못난 여자를 만나지 그랬니?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럼 꿈도 안 펼치고 살아야 해? 결혼 전에 그렇게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도. 저희는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밥 한 번 먹자고 시댁에 초대한 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동생이 대학에 붙었다는 걸 들으신 모양이었죠. 어머, 드디어 사돈총각 학교 붙었다며? 아니 근데 뭐 기숙사 쓴다니? 지방으로 간다니 말이 많던데 맞아? 네, 맞아요. 그래도 원하던 곳이에요. 엄마는 요새 무슨 지방서울을 따져. 본인이 취업할 곳만 잘 정하면 되는 거지. 새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안 써요. 제 동생이지만 알아서 잘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니네 집 유전자가 너한테 몰빵한 것 같아. 내가 그때도 말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재수를 했는데 지방대를 가? 수진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부모님들 중에 유전자가 멍청해서 네 동생 지방대 간 거 아니니? 뭐라고요? 아니 맞잖아. 그래도 우리 딸도 전문대지만 인서울 나왔는데 요즘 지방대도 대학이니? 시어머니의 막말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신우이가 의사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 체면이 좀 선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끝에 제가 실수를 내뱉으니 남편이 서둘러 수습을 하는 모양새였죠. 아, 엄마 그만해요. 여기 봐봐 사진. 이거 천암의대 합격증이야. 우리 가족 단체 대화에 올라온 거예요. 지방대라도 천암은 의대야. 엄마 예비의사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란 토끼 눈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지방대에 가서 한껏 본인 어깨가 올라갔는데 지방대 의대라고 하니 다시 좀 충격을 받았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저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봐도 훤했죠. 신우이는 오히려 본인이 제일 민망해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기가 싫었어요. 뭐? 사돈총각이 의대를 갔다고? 그럼 제 동생이 왜 재수를 했겠어요? 아, 이제 다 지겹네요, 이런 것들. 뭐? 지겨워? 시엄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 그래? 수진아, 너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다. 됐고요. 이제 이꼴저꼴 다 보기 싫네요. 우리 이혼하자.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참 오래 참았네. 당신은 이제 끝이야. 아니 수진아, 이혼이라니. 엄마가 처남 무시해서 내가 처남 쉴드 쳐준 거 몰라? 그게 쉴드가 아니라 네 무식한 엄마 입 막은 거겠지. 나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응원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내 동생이 지방대를 가던 말던. 참나. 전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었기에 남편의 캐리어를 싸서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그 집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제가 진짜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동생의 가장 친한 선배가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 동생이 결혼할 남편이 처남이랑 절친한 사이였다고? 그래, 안타깝게 그렇게 됐네. 어떻게 여기서 일이 이렇게 되냐? 참나. 당신 어머니랑 당신 동생 인생 망친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동생 이제서야 빚 좀 보려는데 어떻게 이러냐? 네 동생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파혼까지 가냐고. 아, 별말 안 했어. 누나 이혼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집 가족 사진 보여줬는데 어떻게 신우이가 딱 그 남자 약혼녀일 수가 있어? 이게 다 돌려받는 거지. 제가 이혼을 한다고 친정에 선언하자 제 남동생이 속상해 정말 친한 선배 형한테 털어놨고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선배 형이 제 신우이와 결혼할 의사였어요. 경제력은 보지 않지만 사람들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한 선배 형이었기에 그런 짓과 엮일 수 없다고 신우이에게 파혼 선언을 했죠. 엄마 어떡할 거야. 나보고 취직하라며. 근데 이제 이것도 망했어. 그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할 때 시켜주지 이게 뭐냐고. 아니 왜 갑자기 파혼을 해? 엄마가 새언니한테 한 거 생각해봐. 다 엮여 있었다고. 새언니 남동생이 의대 갔고 알고 보니 둘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더라. 그런데 우리 집 얘기 듣고 내 약혼자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나 이제 어떡해. 계속 격리로 살다가 오빠 같은 남자 만나서 엄마처럼 집에서 밥순이나 하면서 살게 생겼다고. 그놈의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소리 때문에 내가 뭐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럴 때 보면 새언니 너무 부러워.
없는 형편에 공부 다 시켜주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확실하고 재수가 없어서 오빠 같은 남자한테 걸려 결혼했지만 이혼해도 타격 없잖아. 오빠가 타격이지. 엄마랑 오빠 나 이제 볼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내 인생에 도움 안 되고 딸 파혼이나 시키는 엄마랑 오빠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너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말버릇이 이래. 오빠도 닥쳐. 엄마 품에 놀아나서 오빠가 다시 태어나도 못 만날 새언니를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할 거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사위가 의사인 줄 알고 내가 자랑을 다 해놨는데 파혼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 엄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뿐이네. 내 마음이 어떨지는 상상도 안 해. 신우이가 파혼을 당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마음을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본인 체면이 큰일이라며 걱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에 신우이 또한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고 본인이 참 불쌍하다고 했죠. 지금 그게 중요해? 네 오빠도 이혼당한다고 하고 그나마 의사한테 시집간다고 내 딸 자랑을 다 해놨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너는 파혼해 네 오빠는 이혼. 아우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이야 정말.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솔직히 엄마가 계속 수진이한테 집에서 밥해라 나 공경해라 하면서 압박 줬잖아. 나도 원래 수진이 일하는 거 내조 확실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수진이가 나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부추긴 거 아니야. 내가 이혼을 왜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뭐? 너 이혼하는데 왜 그게 내 탓이야? 널 위해서 내가 네 마누라한테 너 복양하라고 한 게 잘못이냐? 솔직히 네 마누라가 너보다 그렇게 잘났는데 널 무시하지 떠받들겠어? 본인 무시당할까봐 내가 감싸준 건데 그걸 엄마 탓해? 웃기지 마. 엄마는 며느리한테 시엄마 대접받고 싶어서. 그래, 그러고 싶어서 오빠나 내 인생 망친 거야. 그리고 오빠도 엄마 탓하지 마. 엄마 말에 휩쓸려서 새언니 일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오빠 잘못도 있잖아. 그런 그릇이 안 됐던 거지. 본인보다 와이프가 잘 나가서 돈을 잘 벌면 고맙다고 해야지. 참나. 그렇게 신우이의 파혼으로 새 가족은 분열이 되었네요. 마마보이처럼 본인 엄마 친마폭에 둘러싸여 꼭두각시 행세를 하던 남편마저 이 상황이 아차 싶은지 모든 화살을 시어머니에게 던지고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렸죠. 저에겐 그나물의 그 밥인데 말이에요. 모든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수진이 마음고생한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한테 억한 심정은 없었어. 지금 내 아들도 내 탓하고 내 딸도 내 탓하고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 거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너 사업하는 거 오히려 도와주라고 할게. 어? 집에서 밥하라는 소리도 안 할게. 아니요. 이제서야 일하는 거 정말 와닿지 않네요.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네,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정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네요. 사실 네가 인사 올 때부터 빵빵한 대학에 직장에 혹여나 전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기죽진 않을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흠이 없으니까 사돈총각 재수한다는 걸로 흠 잡은 거야. 내가 미안하다. 나이 먹으니까 그냥 내 자식 생각만 했어. 저희 엄마도 저희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도 내 자식 위한다고 남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 내고 힘들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상식이죠. 어머님과의 차이고요. 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어머님과 그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제 남동생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선배 형네 집에도 찾아와 파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 사위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파혼 통보는 좀 아니잖아. 아니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럴 수 있죠. 아직 1년 가까이 남은 결혼식이었고 위약금도 없었어요. 그냥 안 맞았던 걸 해주세요. 사실 약혼자한테는 미안하죠. 그냥 이런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헤어진 거니까. 자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내 딸 앞에도 안 나타날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천륜을 끊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연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안 맞아서 안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집안의 가치관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십시오. 너 의사라고 지금 이렇게 뻗대는 거야? 네? 뭐라고요? 의사면 의사지. 네가 내 딸을 가지고 놀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딸이랑 다시 당장 안 만나면 내가 너 혼인빙자로 고소할 거야. 지금 또 느끼네요. 절대 엮이지 않길 잘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무식한 집인 거 지금 알아서 다행이에요. 신우이의 약혼자를 찾아가서도 별 소득이 없는 시어머니였고 이번엔 저를 협박했어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보다도 더 악질인 걸 알게 되었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동조를 하면서 남편에게도 마지막 전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좀 알아봤는데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일군 재산이랑 이런 거 다 혼인기간이 이뤄졌던 거라 그거 다 우리 아들도 몫이 있다더라. 너 그거 아쉬울 텐데 괜찮겠어? 어머님 진짜 악질이시네요. 저 일하는 동안 뭐 하나 도움 주신 것도 없으면서 제 거를 탐내세요? 네가 정 이혼한다고 하면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살든지 우리 아들한테 재산 반 떼어주던지 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당신 그냥 나랑 살던지 재산을 주던지. 그래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그렇게 남편은 저에 대해서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같이 손을 잡은 이가 있었으니 그건 저희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남편에겐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이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대표자 명의는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제 재산을 탐할 수는 없었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제 집은 결혼 전 제가 원래 살던 제 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분은 없었어요. 왜 친구랑 같이 사업한다고 말 안 했어? 내 사업에 관심이나 있었어? 언제 한번 물어나 봤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도 모르지. 꼴 좋다. 천에 파렴치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단 한 푼도 가져올 수 없었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짧은 혼인기간을 유지하였기에 바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경험치를 쌓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 엄마랑 오빠랑 연락 아예 안 해요. 어차피 나 같은 딸은 엄마가 뭐 원래도 신경 안 썼지만 이젠 저도 제 인생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아, 아가씨 반가워요. 오랜만에 얼굴도 한번 보고 싶은데 좀 그렇겠죠? 사실 아가씨한테는 이런저런 미안한 것도 있어서. 언니가 왜 미안해요? 엄마랑 오빠가 한 행동들인데 내가 더 미안해요. 그리고 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요. 이제 다시 편입공부대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 해요. 신우이는 짧은 대화를 남긴 채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이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주니 고마웠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차별했던 신우이가 제일 정상이라는 생각에 실소도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 동생은 학부를 졸업해서 원하던 의사가 되었고 제 사업체는 좀 더 커져 친구와 분리를 한 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친구는 액세서리 쪽, 저는 패션 쪽을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만 해서 좀 즐기면서 살아 라고 많이 듣는 요즘이지만 정말 원 없이 제 꿈을 불태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딱 일만 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에게 과한 열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참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얻어가는 게 참 많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게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괜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있나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지적질을 하지 말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라는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런 제 생각과 딱 반대되는 한 사람과 결혼 후 엮이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살면서 크게 힘들었던 일도 크게 걱정할 일도 크게 불만이 있었던 일도 없이 무난하게 성장한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 오셨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욕심내시지 않는 화목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그런 확신을 준 남자가 나타났어요. 우연히 친구와 놀다가 건너 알게 된 그는 반듯한 인상에 다정한 말투,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연락처를 교환한 뒤로는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쫓아다녔어요. 남자 역시 그런 저를 선뜻 받아주었고 저희는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재은아, 너는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부모님처럼? 어떠신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두 분이서 아직도 손깍지 끼고 다니실 정도니까. 둘이 정말 사랑하셔. 우리 집이 뭐 엄청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 해오셨고 나랑 재진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셨지. 큰 부를 바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렇게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 저와 생각이 같았던 현수 씨 역시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약속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현수 씨 집안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형제가 자란 케이스였어요. 현수 씨 동생은 몇 년 전 먼저 결혼했는데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간 날에 서방님 내외가 함께 자리했어요. 서방님은 둥글둥글한 현수 씨와 반대로 아주 선이 굵고 조각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젊었을 때는 잠깐 모델 일도 아르바이트로 하고 데뷔 제안도 꽤 받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서방님 옆에 동서되는 사람 역시 눈에 띄는 이목구비와 날씬한 몸매가 화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랑 결혼하게 될 주재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얼굴 자연산이에요? 네? 자연산이요? 자기야, 처음 뵙는 분한테 뭘 그런 걸 물어. 물어볼 수도 있지. 이게 걸스 토크야. 저는 뭐 얼굴에 손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워낙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멋쩍게 웃는 저를 보며 한마디 더 보태더군요. 피부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앞두고 신부가 그런 얼굴로 등장하는 것도 민폐인데. 제가 아는 피부과 소개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인사 간 자리라 긴장한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유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조금 답이 없는 사람 같더군요. 예물은 어디 것을 할 거예요? 저는 예물할 때 백화점 사장까지 나와서 막 안내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워낙 VIP라서 혹시 생각한 브랜드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백화점의 말이라도 전달해 볼게요.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아시는 분한테 가서 심플하게 커플링만 마치기로 했어요. 둘 다 화려한 것에 욕심이 없는 편이라. 요즘은 초등학생도 커플링은 기본으로 한대요. 결혼하면서 무슨 커플링만 심플하게 해요. 그런 게 다 곧 나인 건데. 그래도 관심이 뭐 썩 없어서. 좋은 곳 소개시켜 준데도 뭐 싫다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녀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장신구는 다 크고 화려한 것들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좋아 보이더군요. 호의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을 소개해준다는 것을 거절한 뒤로 동서는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럼 결혼식장이랑 드레스는요? 아직 그런 것까진 안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프랑스 유명 디자인이 손수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그건 진짜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 드레스 보고 진짜 다들 입이 딱 벌어졌었어요. 너무 예쁘다고. 이것 봐요. 동서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핸드폰 속 결혼 사진을 보고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들 입는 브라탑 드레스 같은데 뭐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서의 말은 끊기지 않았어요. 식장은 무조건 화려한 게 짱이에요. 이것 보세요. 저랑 성준 씨 결혼할 때 사진이에요. 식장 엄청 예쁘죠? 그쵸? 네, 정말 예쁘네요. 여기도 예약하려면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곳인데 뭐 워낙 잘 알고 하니까 제 순서를 제일 먼저 당겨줬었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저희 영혼 없는 리액션이 계속되자 눈치를 챈 남편은 식사를 재촉했어요. 우리 식사부터 좀 하시죠. 그럴까요? 인사가 끝나고 저를 바래다 주러 가는 길에 남편은 슬쩍 말했어요. 아까 좀 불편했지? 미안해. 아니야, 너무 친화력 좋고 하시더라고. 재수씨 댁이 엄청 돈이 많은가 보더라고. 아, 그래? 그쪽 사돈 쪽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셨다 그러더라고. 딸도 재수씨 하느라 완전 금이야 오기 하면서 컸나 봐. 좀 그렇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 철부지 동서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갔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주인공이 된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지인들의 칭찬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어머, 재은아, 너무 예쁘다. 천사인 줄 알았어. 너 진짜 예쁘다. 신랑이랑 신부가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 세상 부러운 커플이네. 저렇게 수수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얼굴이 워낙 예쁘니까 그냥 다 사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에 황홀하고 정말 많이 웃었죠. 그런데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제게 저기를 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동서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왔어요. 드레스 이거 입은 거예요? 아유, 이거 그냥 여기 결혼식장에서 무료로 빌린 건가 보다. 왜 이렇게 누렇고 꼬질꼬질하대요? 그리고 형님, 피부과 안 다녔어요? 제가 다니라고 했잖아요. 신부 얼굴이 이게 뭐예요?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모르겠네. 역시나 흠잡을 것이 없나 하며 달려드는 동서의 모습에 조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제 결혼식에 입고 온 옷 때문이었죠. 옷이 엄청 화려하네요. 아, 제 옷이요? 예쁘죠? 이것도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원피스예요. 동서가 입고 있는 것은 원피스보다는 드레스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새하얗고 화려한 비즈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렸어요. 옷이 제 드레스보다 더 예쁘네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신부가 누구인지 착각했을 정도로 동서는 저보다 훨씬 화려한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맞다. 아주버님한테 들으셨죠? 오늘 성준 씨가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결혼식에는 못 오고 있다 늦는다고. 아, 네. 진짜 빠지지 못할 일이어서 너무 미안해 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와 남편 결혼식에 서방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긴 서방님이 동서가 저런 옷 입고 여기 오는 거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혼자 오니까 저렇게 입고 온 거겠지?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고 굳은 얼굴을 좀처럼 피지 못했어요. 예, 재은아. 저분이 그 동서 될 사람인 거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하객인데 결혼식에 저렇게 하얗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알아. 저렇게 하고 나타날 줄은 몰랐네. 하지만 더 놀라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닐 때였어요. 혼주석에 시부모님 두 분만 계셔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좀 하셨어요? 동서는 왜 안 보여요? 그때 저 반대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야, 마셔. 나 오늘 성준 씨 없다. 늦게 올 거야. 나 자유부인이라고.
미친. 네가 언제 네 남편 있다고 못 논 적 있냐? 웃기는 년일세. 야야, 니네 인사해. 여기 오늘 결혼한 새형님이다. 형님, 제 친구들도 오늘 왔어요. 동서가 제 팔뚝을 잡고 자기 친구들이라며 소개한 테이블은 동서랑 비슷비슷한 외모에 모조리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동서를 포함해 다들 얼마나 마신 건지 잔뜩 취한 모습들이었어요. 동서, 친구들까지 초대해주고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엄청 취했네. 제 말은 아랑곳 않고 잔뜩 취해 혀가 꼬부라진 동서가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새형님 결혼 전에 성형외과 가고 피부과 가고 아무것도 안 간 사람이다? 겁나 신기하지? 내가 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자신감인지 그냥 결혼함? 개 웃기지? 동서, 집에 얼른 가서 쉬는 게 낫겠어요. 야, 그리고 내가 VIP인 백화점에 예물이랑 혼수하라고 소개해준다니까 그것도 다 거절했다? 저게 결혼 반지라고 꼈는데 진짜 소박하다 못해 곧 없어질 것 같지 않냐? 겁나 웃긴 사람이야, 새형님. 동서의 조롱 섞인 말에 그 친구들도 저를 보고 낄낄거리더군요. 재수씨, 많이 취했어요. 성준이 일 끝나면 얼른 와서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아주버님, 됐어요. 나 오늘 얘네랑 나이트 갈 거예요. 그치? 동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불쾌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혼식인 만큼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동서와 그 무리의 진상짓으로 하객들의 수군거림으로 끝났어요. 재현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재수씨가 저렇게까지 막무가는 애는 아니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얼굴 붉히지 말고 넘어가자. 하필 이런 날 성준이도 없어서 더 골치네. 동서는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 놓고 그 후로 사과도 없더군요. 이제 새 식구가 되었는데 굳이 지나간 일 꺼내서 뭐 하나 싶어 저도 그냥 넘어갔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압구정 쪽에 볼 일이 있어 갔었어요. 형님.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동서가 반딱반딱한 얼굴을 하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더군요. 동서,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연히 마주친 동서와 커피 한잔 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형님이 압구정에 웬일이에요? 형님이랑 이 동네 부조와 쩌는데? 뭐가 재밌는지 혼자 낄낄거리며 동서가 물었어요. 누구 좀 잠깐 만나러 왔어요. 난 쇼핑 좀 잔뜩 하고 피부과 가서 관리받고 오는 길이에요. 어쩐지 피부에서 막 빛이 나네요. 형님은 내가 그렇게 관리 좀 받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결혼한 새댁인데 아줌마 소리 듣겠어요. 동서의 모욕적 발언이 또 시작됐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여기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카페 있는데 얼마나 고급인지 커피 한 잔에 3만 원이에요. 제가 쏠게요. 세상에 10,000원 넘는 커피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3만 원이라니 무슨 금치를 해놨나 싶었어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또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기 가질 거예요? 네, 아기를 낳는 건 우리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가족? 굳이 아기까지 낳아가면서 그런 거 하긴 해야 되나? 동서는 결혼한 지 3, 4년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녀 생각 없어요? 제가 묻자 동서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쳤어요? 애를 왜 낳아요? 네? 왜 낳나요? 형님, 저 몸에 좋은 거 먹고 매일 필라테스를 3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몸매 계속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무슨 임신이에요. 몸 망가지게. 애 낳은 여자들 봐요. 그게 무슨 몸이야. 말 그대로 몸뚱아리지. 그럼 몸매 망가질까봐 임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애보다 내 몸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자기 몸매가 망가질까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서방님도 동서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몰라요. 가끔 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혼해버린다고 윽박 지르니까 또 좀 잠잠해요. 웃기죠?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며 웃는 동서에게
전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때 저희 테이블 옆을 뛰어가던 꼬마아이가 넘어졌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아이는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 시끄러워. 왜 여기서 울고 난리야? 야, 너 빨리 니네 엄마한테 가. 동서는 다 들리는 목소리로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아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넘어지니까 이 누나는 나 일으켜줬는데 여기 이 아줌마는 나한테 빨리 가라고 소리 질렀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동서의 얼굴이 싹 굳는 것이 느껴졌어요. 뭐? 아줌마? 넌 내가 아줌마로 보여? 여기는 이쪽은 왜 누난데? 아니 우리 애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아씨 왜 이렇게 미친 것들이 많어? 뭐? 아줌마? 진짜 가서 죽여버릴까? 동서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진정해요. 형님 같으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보고 아줌마라는데. 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이의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줄은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 앉아있겠네. 저 먼저 갈게요. 동서. 그날 갑자기 저를 카페에 혼자 남겨놓고 간 동서가 어딜 갔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한 달 후 시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동서는 이상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괜한 말했다가 곤란해질까 가만히 있었는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말 걸더군요. 형님, 나 어때요? 네? 뭐가요? 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내가 그날 그 싸가지 없는 꼬마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요? 누구 보고 아줌마래. 그래서 그날 바로 성형외과 가서 얼굴 손 좀 봤어요. 어때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저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곧 터질 것 같은 맨들맨들한 이마, 웃을 때 더 도드라지는 광대, 순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더 두꺼워진 입술, 각도기같이 정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턱까지. 동서는 전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경악했어요. 그날 꼬마가 동서를 아줌마라 불러서 바로 성형외과로 달려갔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동서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의 행동이 밉지는 않았지만 괜히 불편하고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좋은데 자꾸 뭐 때문에 본인을 저렇게 극한으로 몰아가는지. 나중에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재수 씨가 집안 환경도 그렇고 워낙 과시욕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재현이 네가 들어온 뒤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 내가 결혼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느껴져. 왜? 동서는 저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내 와이프라 그런가. 뭐라 해야 되지? 재현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큰 아우라가 있어. 재수 씨처럼 명품을 걸치지 않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하지만 뭔가 다른 격이 있단 말이야. 격은 무슨 격이야. 진짜야. 아버지랑 어머니도 슬쩍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결혼식에 왔었던 친척들 친구들도 다 재현이 너는 화려하지 않아도 너 자체만으로 뭔가 고급스럽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매력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자신감과 친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얼굴이라니까. 재현이 너는 네 매력을 너무 몰라. 남편이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고맙네. 장난 아니고 진짜야. 그런데 그걸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 재수씨도 뭔가 느꼈을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며도 너처럼 될 수 없는 벽을.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네 마음을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닐까? 차 안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첫 만남 때부터 제게 얼굴 평가를 했고 백화점 VIP라며 자랑부터 했던 동서의 행동을요. 그것뿐이 아니라 제 결혼식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부인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일도 말이에요. 사실 그 사이에 다른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소고기며 과일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아우 재훈아,
사돈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니?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시는 것 다 아세요. 항상 감사하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드리래요. 감사해라. 시부모님과 저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가 저를 따라 불러 말했어요. 형님, 요즘 수입산 갖고 한우라고 장난질 많이 한다고 난리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안다고 잘 아는 사람이 사야 돼요. 과일도 포장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산 거네요. 백화점에서는 저렇게 포장 안 해주는데.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셨을 거예요. 자주 가는 단골이기도 하고. 단골이 등쳐먹기 더 좋은 거 알죠? 동서는 또 비이상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먹는 거 말고 그냥 가전 바꿔드렸어요. 가전이요? 고기나 과일은 어차피 명절 아니어도 평소에 실컷 먹잖아요. 명절 선물 뭐 해드릴까 하다가 냉장고 새 걸로 바꿔드리고 김치 냉장고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전부 다 백화점에서 최신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시댁 냉장고가 달라진 것 같았고 세탁실에 못 보던 김치 냉장고가 있더군요. 잘하셨네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동서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퍼부었어요. 역시 동서는 다르네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도 이제 어른들이 진짜 필요한 걸 선물해드리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제목까지 동서가 선물해준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제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동서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머쓱한 얼굴로 나가더군요. 그때도 동서는 어떻게든 제 선물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선물 자랑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생각났어. 명절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재현아. 내가 재수 씨랑 만나는 자리 최대한 피하도록 해볼게. 아니면 재현이 네가 말도 좀 놓고 편하게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나보다 먼저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반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네. 네가 편한 대로 해. 내가 대신 미안해. 자기가 뭘 미안해해.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면 돼. 착한 남편은 제게 자꾸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뒤 저와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가게를 열기 전 저희 부부는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아 임대료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은 곳을 어렵게 구했어요. 결혼 때부터 언젠가는 함께 카페를 차리자고 말해왔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커피와 디저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기도 했죠. 가게 인테리어도 사전에 많이 알고 업체에 접근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고로 만족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의 카페를 오픈해 소소하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픈을 축하해주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 전 회사 동료들 모두 들러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갔어요. 재현아, 회사 끝나고 그렇게 커피학원 열심히 다니더니 진짜 맛있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디저트도 완전 색달라. 엄청 맛있어. 남편이랑 나랑 연구 진짜 많이 했어. 그런데 힘들기보다 재밌었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으이그 아주 천생연분이다. 부러워 죽겠네. 며칠 후 동서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형님 여기군요. 그 카페인지 뭔지 차린다더니 장사 좀 돼요? 동서 왔어요. 뭐 아직 그냥 그렇죠 뭐. 외제차에서 내린 동서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같이 갔었던 3만 원 커피인 것 같더군요. 제 눈길을 의식했는지 동서는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제가 아무 커피나 못 마셔서요. 일부러 압구정 들러서 사왔어요. 기억나죠? 그때 그 카페. 아, 네. 기억하죠. 우리 집 커피도 맛있는데 한 잔 마셔볼래요? 말했잖아요. 저 아무거나 못 마신다고. 저기 케이크나 하나 줘봐요. 운동 끝나고 왔더니 배고프네요. 저는 동서에게 세 종류의 케이크를 내다 주었어요. 살찌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줘요. 그냥 맛만 본다 그랬잖아요. 에이, 그래도 한번 먹어봐요. 진짜 자신있게 만든 거라 그래요. 돈 안 받을게요. 오히려 너스레를 떨며 제가 말하자 동서가 눈을 내리깔며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동서는 정말 손톱만큼 세 종류의 케이크를 맛보더니
포크를 내려놓더군요. 왜요? 맛 없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럼 빵을 좀 갖다 줄까요? 배고프다면서요. 형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장사 다시 생각해봐요. 맛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해요. 다른 집에서도 그냥 흔하게 먹어볼 수 있는 맛이에요. 스페셜하지 않다고요.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동서는 그렇게 찬물을 끼얹고는 또각또각 하일 소리를 내며 나갔어요. 진짜 저 입에서 좋은 소리 한번 듣기 힘드네. 저는 동서의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디저트를 더 파기 시작했어요. 내 입에는 맛있는데 왜 동서 입에는 그냥 그럴까? 그러게, 나도 맛있는데. 하여간 재수씨 참 어려운 사람이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게 됐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였죠.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저희 부부 역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잘 대해주었고 그 친구 역시 저희를 믿고 따르며 가족 같은 분위기의 카페가 되었어요. 사장님, 좀 먼 친척이기는 한데 사촌 언니가 베이커리랑 디저트 쪽 전문가거든요. 그 언니는 본인이 가게 안 차리고 그냥 하루에 딱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물량만 예약제로 받아서 파는 식인데 진짜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거기 언니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디저트에 진심인 저를 보며 아르바이트생인 선아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정말? 그런 사촌이 있었어? 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먼 친척이라면서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얼마 후 선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저희 사촌 언니가 여기 카페로 한번 오고 싶대요. 정말? 고마워 선아야. 그렇게 선아 사촌 언니인 윤정 씨를 알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쪽 일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두 분이 정말 진심이고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윤정 씨는 기꺼이 함께 일하고 싶다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카페는 윤정 씨 덕분에 더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껑충 뛰기 시작했고요. 뜻밖의 인연이 이렇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줄지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창 카페가 잘 되고 있을 때쯤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 카페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오며 가며 슬쩍 곁눈질로 봤는데 우리 카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2층 구조에 형형색색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더군요. 괜히 손님을 많이 뺏길까 긴장감도 들었지만 저희 부부 선아 윤정 씨까지 더 똘똘 뭉쳐 열심히 하기로 했죠. 그 카페가 오픈하던 날 저와 남편은 기절할 뻔했어요. 카페 주인이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동서, 재수씨. 어머, 아주버님 형님, 안녕하세요. 이 카페 동서가 차린 거였어요? 네, 돈 좀 드렸어요. 괜찮죠? 갑자기 여기에 카페는 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제 카페 차리는데 형님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요? 지금 성준 씨도 해외에 나간 지 오래돼서 저희가 차린 줄도 모르는데. 서방님은 당시 일 때문에 해외에 꽤 오랫동안 머무는 상태였고 아무 의논도 없이 자기 부모한테 도움을 받은 동서는 무턱대고 카페를 차린 것이었죠. 동서 말대로 저희한테 카페를 열 거라고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근접한 위치에 이렇게나 의리의리하게 차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나 남편은 둘 다 너무 황당해 할 말을 잃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카페에 윤정 씨가 만든 디저트를 그대로 모방해 팔고 있더군요. 이 사실을 안 윤정 씨는 크게 화를 냈고 저희 부부 역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동서의 카페가 개업하고 확실히 저희 쪽의 매출이 좀 줄기는 하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카페지만 저희같이 소박한 카페보다 그쪽의 화려하고 예쁜 카페가 사람들의 이목을 더 쉽게 끌 테니까요. 동서는 아예 작정하고 SNS 사진 스팟이라며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게끔 만든 것도 있었어요.
오랜 단골은 여전히 저희 카페를 찾아주었지만 새로 오는 손님은 거의 동선이한테 뺏기다시피 하고 있었죠. 남편은 서방님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너무 바빠 서방님도 딱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저희와 동선의 사이가 언제 틀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계셨고요. 저는 같은 가족인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에 동서의 카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대단한 갑질을 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었더군요. 한 아르바이트생이 동서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쓴 글이었어요. 땡땡 카페 사장님인 강모 씨는 시급의 2배를 쳐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었고 합격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운이 좋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 저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결근을 했는데 사장님은 전화로 돈도 많이 받아가면서 농땡이나 피운다며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이 근처 유명한 카페에 디저트 레시피를 도용했습니다. 그 카페의 메뉴를 전부 주문했었고 사람을 시켜 맛을 분석하고 똑같이 만들게 했습니다. 저희 모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돈을 더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항상 본인의 부유함을 자랑하곤 했었는데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이 카페를 영업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카페가 아니어도 충분히 돈은 많은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옆 카페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땡땡 카페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두었지만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 그곳에서 사장님의 모욕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돈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을 괴롭히고 주변 상권에 해악이 되는 땡땡의 강 사장을 고발합니다. 커뮤니티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러다 정말 동서와 손절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동서 카페 고발 사건 다음 날 동서는 우리 카페 문을 부실 듯한 기세로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나와보세요. 큰 소리에 나가보니 동서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동서,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밖에 날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르바이트생 꼬디 같잖아요. 네? 그만둔 애 꼬셔서 이상한 글이나 올리게 하고 돈 얼마 줬길래 걔가 제 아이디 팔아가면서 글 썼대요? 액수나 한번 들어봅시다. 동서, 무슨 큰 오해가 있나 본데. 그놈의 동서 소리 좀 집어치우고 걔가 쓴 글에 내 사진까지 붙여놔서 지금 가는 데마다 욕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야 속이 후련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당신 이제 내 동서도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꼬여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 피해의식을 왜 여기 와서 풀고 난리야? 결혼하고 그래도 당신이랑 가족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그냥 넘겼어. 드라마에서처럼 형님이랑 동서랑 원수지면 현수 씨랑 서방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괜히 객식구 잘못 들어와서 집안 뒤집어놨다고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당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라도 있어? 무섭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을 처음 본 동서와 다른 사람들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잘나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충고하는 걸 다 튕겨? 처음부터 아주 재수없었어. 그쯤 되니 동서도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비싼 브랜드니 백화점이니 소개해준다고 했던 거? 결혼 전에 관리받으라고 지적질했던 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자격지심 쩌는 너 같은 애나 하는 거야.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남편 잘생겼겠다. 시부모님 온화하신 분들이고 니네 친정 돈도 많다며. 너 필라테스인가 뭔가 맨날 해서 몸매 잘 갖고 놓고 얼굴 쌍판대기 고치고 싶은 대로 다 고치고 살면서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시비질인데? 우리 카페 여기서 장사 잘 되니까
너 배알 꼴려서 그 가게 차린 거잖아. 우리 디저트 레시피까지 훔쳐가면서. 그런데 이제 나를 뒤에서 사람이나 조종하는 음흉한 인간으로 몰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난 너한테 경쟁심 같은 거 1도 없는데 넌 왜 혼자 난리야? 네가 나한테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넌 내 급이 아니야. 난 너랑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겠어? 저는 전에 남편이 제게 해줬던 칭찬까지 생각해 공격했어요. 그동안 화라는 감정을 잘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한번 우라가 치미니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그렇게 쏟아내니까 속은 시원했어요. 알게 모르게 결혼하고 그동안 동서가 보인 무례한 태도가 저도 마음에 걸려 있었나 봐요. 급이 다르다는 말에 동서의 눈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급? 격? 지금 네가 누구 앞에서 그런 걸 따져? 너야말로 나랑 급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여태까지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그런데 네 자신을 봐봐. 항상 나 의식하면서 뭐든 더 많이, 뭐든 더 화려하게, 뭐든 더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발악했잖아. 뭐? 발악? 발악이라고 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동안 네가 하는 짓거리 보면서 진짜 질투심 난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네가 불쌍하고 안타깝더라. 뭐? 불쌍? 이게 진짜 미쳤나?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서는 드디어 제 앞에서 손까지 올리더군요. 재수씨, 그만합시다. 남편의 만류에도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동서는 계속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항상 동서가 무슨 일을 벌일까 조마조마했다며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했던 당신들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로 아직 일정이 남아있던 서방님은 계획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 앞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집사람이 철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이 굴지 몰랐어요. 카페 차린 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장인어른한테 돈 받아서 열었더군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진짜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방님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 뒤로 저는 동서와 완전히 발길을 끊었고 한동안은 서방님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카페는 전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루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가게도 더 크게 확장했고 직원 수도 많아졌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다음 달에 세상에 나오는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간혹 들려오는 서방님과 동선에는 꽤 좋지 않은 듯 했어요. 2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둘 사이는 계속 마찰이 생겼고 지친 서방님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그즈음 동서의 친정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다 많은 빚을 지었다고 해요. 한순간 벼락부자에서 알가지가 된 동선의 친정은 이제 더 이상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입만 벌리며 돈 구해달란 소리만 한다고 하더군요. 동서의 사치 욕심도 끝이 났고 서방님에게 버림받을까 벌벌 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동서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지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비싼 것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동서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